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지호입니다. 정유성입니다. 원장님, 일반 분들이 가슴 거상 수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간략하게 좀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슴 확대는 잘 알아요. 이제 가슴 거상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처진 가슴 위로 올리는 수술이구나 정도는 알지만은 어떤 식으로 올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가슴 확대만큼 많이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슴 거상 수술 그러면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슴 자체가 심하게 처지진 않았는데 유두가 아래쪽 방향을 바라보는 경우는 우리가 유두 유륜만 살짝 올려서 처져 보이는 감만 없애주는 그리고 이제 유두 유륜을만 거상해주는 방법이 있고 거의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아래 있던 걸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유륜만. 그런 경우에 보통 유륜을 따라서 동그랗게 절개하고 두 번째는 유륜의 위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슴 조직이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유륜만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유륜 여기인데 밑에 조직이 이렇게 밑으로 매달리는 모양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 처진 조직을 같이 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가슴 거상. 근데 이제 유선 조직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은 역시 유륜만 동그랗게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유륜과 수직으로 또 절개를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수직 절개를 주로 많이 쓰죠. 거상하고 축소는 같은 수술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수술인가요? 이게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거상하고 축소는요 크게 보면 같은 수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가슴이 많이 처졌고 가슴 크기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나는 수술하고 난 뒤에 지금 가슴보다 더 작아지길 원치 않아요. 그러면은 유선 조직을 딱 잘라내갖고 크기를 줄이면 안 되죠. 늘어진 피부하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 유선 조직만 위로 이동을 시켜주고 남은 피부만 제거해서 이게 흩어져 있는 유선 조직을 이렇게 모아서 예쁘게 만들어주면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똑같은 사이즈지만 나는 이거보다 더 작아지고 싶어. 그러면은 작아지려면 유선 조직이 남는 거니까 유선 조직도 잘라내야죠. 그러면 이제 그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안에서 그 유선 조직을 잘라내면은 축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잘라내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거상이 되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결국은 수술의 그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유사하다. 그리고 가슴 거상 수술, 일반적인 가슴 거상 수술이 있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줄기세포 가슴 거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줄기세포 가슴 거상 수술이 어떤 점에서 좋고 유리한 수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줄기세포가 우리 몸의 수술하는 부위 창상에 상처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인자, 성장인자를 분비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조직으로부터 분비하게끔 유도하는 성장인자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여러 논문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혈관이 없던 자리에 혈관이 막 만들어져요. 혈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상처가 깨끗하게 나으려면 혈관이 빨리빨리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혈관들을 만드는 것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갖거든요. 성장인자와 신생혈관을 생성해주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을 자극을 해갖고 왕성하게 일어나면 상처가 잘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슴 거상이나 축소를 할 때 문제되는 게 흉이 많이 생기고 상처가 잘 안 나오면은 막 진물도 나오고 물도 차고 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줄기세포를 넣어서 신생혈관 잘 만들어지고 주변 조직에 성장인자가 분비되게끔 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해주고 그러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혈액의 공급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거상이라는 수술의 특성 때문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보완이 가능하다. 그렇죠, 보완이 가능합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수술 시간? 아마 가슴 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비슷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3시간. 수술하고 나서 어쨌든 거상이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갖는데 그건 좀 어떻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시면? 외과 의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흉터죠. 흉터에 대한 부담이 외과 의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가슴 축소나 거상을 할 때 문제가 되는 흉은 유륜 주변에 있는 흉이다. 수직으로 생긴 흉은요. 혹시 흉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교정이 쉬워요. 근데 유륜 주변에 문제가 되는 흉이 생기면 그 교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유륜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걸 교정하려면. 그리고 흉이 심하게 되면 유륜이 막 이그러진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최대한 수직흉도 봉합을 열심히 잘하지만 유륜 주변에 최대한 흉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합을 하고요. 줄기세포로 수술 후에는 반드시 유륜 주변에다가 줄기세포를 충분히 주입을 합니다. 어쨌든 상처가 최대한 적게 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처가 아예 생기고 난 다음에도 상처를 더 줄이는 곳에도 줄기세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죠. 상처가 문제가 됐을 때도 흉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런 흉터로 우리가 수술 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가지고 상처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가슴 거상이나 축소에 이제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축소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흉터가 있게 되니까 가슴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쿵쿵 네. 울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아래쪽 봉합한 부위에 네. 힘이 가해져요. 네. 물론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봉합을 하지만 그래도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오래 걷는 거, 그리고 빨리 걷는 거, 팔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반복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보통 2주에서 한 3주 정도는 하지 않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그거 이외에는 통증도 심하지 않아서 가벼운 일상생활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네. 고객분들이 가슴 거상이라는 수술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큰 수술이다, 또 위험한 수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가슴 거상이나 축소 수술은요 작은 수술은 아니에요. 고객들이 수술을 결정을 할 때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했는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 수술은 사실 아닙니다. 자, 오늘 줄기세포 가슴 거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라인은 드라이.